먼저 첫 번째 공시 종목 같은 경우 SKC 준비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참 이게 우연의 일치인 것 같은데 전 프로그램에서도 이 종목을 좀 다루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기업 개요를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함께 보도록 하시죠. 자, SKC 같은 경우는 1973년 7월에 설립이 된 종목입니다. 기업입니다. 1997년 7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되었고요. 주사업은 아시다시피 고부가 가치 소재 생산 전문 기업으로 2차 전지 음극 집전체를 사용하는 동박 등을 생산하는 모빌리티 소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도체 공정 소재를 생산하는 반도체 소재 사업, 그리고 페트 필름을 생산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그리고 폴리우레탄의 원료인 PO 등을 생산하는 화학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주 연결 대상 종속 회사로 SK 넥실리스 그리고 SK PIC 글로벌 등이 있고 매출 포지션은 보통 모빌리티 부분이 19.5%, 인더스트리 부분이 38.5%, 화학 부분이 32.5%를 차지하고 전자재료는 14.2% 등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 같은 경우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3조 3,960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4,645억 원어치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이 129.9% 증가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은 367.3% 증가됐다고 나와 있네요. 동박 사업의 고성장과 또 화학 필름 등 기존 사업의 영업 호조로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또 손익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긍정적인 내용들을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 일단 이거는 사측의 의견이고 네. 실질적으로 이 기업이 2차 전지 관련돼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투자자분들은 궁금할 것 같아요. 네, 대표님 그렇습니다. 어떤 공시 내용이 나왔을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자, 이 공시가 조금 의아했는데 사실상 회사의 매출 3분의 1 사업 관련된 이 사업 부분을 좀 매각한다는 서류였거든요. 공시 네.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2일 SKC입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미확정 공시인데 풍문 또는 보도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폴리에스테르 필름 사업의 하넨 컴퍼니의 1조 6천억 원의 매각. 보도 매체는 한국경제입니다. 발생 일자는 6월 2일이었는데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6월 2일 한국경제에서 보도된 SKC는 다음 주 중 이사회를 열어 필름 사업을 하는 인더스트리 소재 사업 부분을 매각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 매각 금액은 약 1조 6천억 원에 관한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다. 네. 이에 대해서 회사가 좀 답을 했습니다. 당사는 PT 필름 사업에 대해서 매각을 포함한 다양한 옵션을 한행 컴퍼니와 검토 중에 있는데 매각 안건 관련된 이사회 개최 등의 이 사항들은 확정된 바가 없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는 공시인데 일단 조회 공시 내용이 뭐였냐면 지금 폴리에스테르 사업 부분을 한행 컴퍼니의 1조 6천억 원에 매각되는 어떤 이 보도 자료가 먼저 공개가 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거래소에서 이 내용이 사실입니까라고 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답변을 했는데 이 조회 공시의 답변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되거든요. 네. 첫 번째 확정, 그리고 지금처럼 미확정, 그리고 중요 정보 없음 또는 사실 무근인데 확정은 한행 컴퍼니와 매각을 하고 구체적인 어떤 방법은 이렇고 해서 확정 공시로 좀 가름이 되고요. 미확정 사항은 지금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었지만 아까 하단의 내용 중에 있는 것처럼 매각 안건 관련된 이사회 개최 등의 주요 일정들이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 세 번째, 중요 정보 없음 또는 사실 무근은 우리 매각 안 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인데 지금은 미확정 답변이라는 거죠. 지금 회사의 모태 사업인 이 폴리에스테르 사업 부분을 1조 6천억 원에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되는 것이 좀 맞지만 아직 구체적인 일정들은 확정되지 않은 공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답변을 정리해 보자면 정해진 것은 없으나 그럴 가능성이 크다, 매각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네,
크다 정도가 아니라 뭐 거의 된다고 봐야 될 것 된다. 같습니다. 지금 뭐 아직 세부적인 사항들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네. 이사회 등에서 어떤 주요 안건들이 좀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네. 진행은 좀 되는 것이 아닌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앞서서 기업 개요에서 설명을 드렸던 인더스트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38.5%로 적은 부분이 아닌데 이걸 또 매각하겠다는 공시가 나오면서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SKC를 뭐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이 이슈로 접근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볼까요? 네, 우선 이게 두 가지 측면을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매출 3분의 1이 지금 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매각 이후에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형은 지금 감소될 수 있는 어떤 요인들이 좀 발생되어 있지만 중장기 관점에서는 매각 자금을 오히려 동박 사업에 재투자하는 확장의 어떤 관점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로 좀 작용되지 않을까 좀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잠깐 차트를 보면 오늘 지금 15만 9천 원에 전일 종가를 형성했거든요. 네. 지금 예상가액에서는 지금 이 상단 16만 원대가 지금 돌파 가능 구간에서의 어떤 이슈가 좀 점쳐지고 있는데 자 16만 원을 좀 가능하게 좀 돌파를 해준다면 단기 시세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큽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좀 모아가는 전략에서 항상 좀 강조드렸던 타점은 지금도 아주 매수하기 좋은 시점까지는 내려와 있습니다. SKCG 가장 매수하기 좋은 구간 13만 원, 13만 원에서 15만 원, 13만 원에서 15만 원 구간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13만 원이 만약에 이탈한다면 13만 원에서 지금 일봉 저점에 12만 3천 원 저점이었거든요. 12만 원 구간에서 13만 원 구간은 적극적인 매수 구간 추가 포트비전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SKC 같은 경우 지금 차트를 좀 봐드리면서 어떤 부분에서 매수 타점을 좀 잡으면 될지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뭐 SKC뿐만 아니라 2차 전지 관련돼서는 좀 앞으로도 설비 투자에 좀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겠다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네, 2차 전지에서 SKC 혹은 다른 종목을 하나만 고르기가 좀 어렵다면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ETF 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상 이 파생 옵션 관련된 어떤 이 지수 연동 종목보다는 개별 종목 중에서는 핵심 소재 부각 가치가 있는 SKC 동박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자, 이 관점을 좀 잘 살펴주시고 매출 감소 요인은 있지만 재투자 관점에서의 사업 캐파 확장은 긍정적인 요인이다라는 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또 하나의 종목 더 살펴봐야겠죠. 유가증권 시장에서 또 들어와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부산을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서 또 이 항공주들 관련돼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많기 때문에 바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에어부산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종목이라서 제가 설명하기가 좀 민망한데 그래도 기업 개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부산은 2007년 8월에 설립이 됐습니다. 2018년 12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을 했고요. 2008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기항공 운송 사업 면허를 취득하면서 국내 및 국제항공 여객 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영남권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점유율은 2021년 4분기 김해공항발 국내선, 국제선은 각각 31.8%, 86.7%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연간 실적 볼까요?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은 1,765억 원, 그리고 영업 손실은 2,039억 원, 당기 순손실은 2,659억 원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사측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객 운송 매출의 감소와 환율 상승에 따른 영업 외 손실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직격탄을 받은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코로나19 이전으로 좀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분들의 기대가 한 몸에 좀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에어부산 이제는 좀 항공주, 리오프닝주 좀 같이 볼만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어떤 공시가 떴길래 오늘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뭐 좋은 내용은 좀 아닙니다. 먼저 공시를 좀 자세히 보면요. 6월 2일이었습니다. 회사 감자 결정 그리고 유상증자의 결정, 특수 관계인의 유상증자 참여 결정을 좀 결의했는데 먼저 감자 결정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의 감소 요인을 좀 초래하기 때문에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악재 공시로 좀 작용하고 있거든요. 내용을 하단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의 주식 그리고 종류와 수는요. 보통 주식 1억 2,928만 주입니다. 감자전 자본금이 1,939억에서 646억으로 감소되는 내용이고요. 전체 감자전의 발행 주식수는 감자 후 6,464만 주로 자본이 좀 감소되는 겁니다. 즉 세주가
한 주로 좀 무상 병합되는 효과가 좀 있는데 7월 11일 임시 주총회를 통해서 결의가 좀 가능하다면 결의가 된다면 3대1 감자가 좀 통과되는 셈이고요. 주권의 매매 거래 정지 예정 기간은 7월 22일부터 8월 9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채권자 이제출 기간은 이 재무구조 개선을 좀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의신청 여부는 해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어서 공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주요 사항 보고서를 통해서 유상증자의 결정도 같이 발표를 했는데 네. 전체 신주와 종료소 4,350만 주에 전체 2천억 원의 자금 조달을 지금 결정한 겁니다. 회사는 운영자금으로 1,658억 원을 배정했고요. 채무상환, 즉 빚을 갚는데 343억 원 좀 배정한 겁니다. 증자의 방식은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인데 주주에게 먼저 우선권을 제공하고 이후에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 일반 대중에게 청약의 기회를 부여하는 겁니다. 하단 내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정 발행가액은 4,600원인데 증권신고서의 어떤 수리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정 발행가액은 이후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타 청약 예정일은요, 9월 19일부터 9월 20일까지 양일간 걸쳐서 좀 이루어지고요. 9월 27일에 납입을 거쳐서 최종 2022년 10월 7일 상장이 되는데 이게 사실은 어제 한 13%대 에어부스의 어떤 하락 요인을 좀 가져온 이유가 있었는데 사실 감자 이후에 대규모 유상증자가 좀 바로 진행된다는 것은 지분 가치의 어떤 희석 요인에 플러스 또 지분 가치 희석 요인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악재로 좀 반영될 수 있는 거예요. 네. 오늘도 지금 주가가 지금은 현재 1.06% 상승은 지금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빠졌죠. 어제 13%대였던 네. 하락 부분은 사실상 최근 2년간의 주가의 어떤 저점 영역대까지 좀 빠졌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재무구조 개선이 사실상 이게 좀 피할 수 없었던 어떤 이점들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자본 잠식률이 50%를 좀 초과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자본 잠식률을 50% 초과를 상당수 오랜 기간 유지하게 되면 이 운항 면허가 좀 취소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회사는 감자 결정 그리고 유상증자 결정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하는 수순이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네, 아무래도 좀 구사일생으로 그래도 좀 살려보고자 사측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 어제 큰 폭으로 좀 하락한 부분을 만회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큰 폭으로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대응 전략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은데 가격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차트를 잠깐 보면 1,905원, 지금 0.5%대 오늘 상승 전을 좀 했는데 사실상 지금이 저점에 영역되니까 신규 매수적 관점으로 좋지 않겠습니까? 또는 리오프닝 관련주 관점으로서 좀 매수 유효하지 않겠는가 좀 예상을 해보지만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리면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아니다. 그런데 에어부산을 보유하고 계신 이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사실상 이 매도의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3대1의 무상 감자를 조금 수반은 하겠지만 이후에 유상증자의 어떤 청약 물량에서 신주 배정을 좀 받아가지고 평단을 낮춘 이후에 업황 회복 관점에서 엑시트 전략을 좀 찾는 게 유효하지 않겠는가. 즉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매수 금지, 보유자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추세 매매보다는 유상증자의 청약 물량을 좀 배정받는 것이 유효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